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강한 나라 시리즈, 강한 국가, 지난주에 5번 해가지고 뭐해서 기억나세요? 예, 경제대국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염된 올림픽 정신, 예, 이런 것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일본에서 올림픽 있는 거 아십니까? 일본 올림픽 있어요. 아셔요? 언제 개막합니까?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개막합니다. 우리 아무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뭐 코로나다. 아,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염된 올림픽 정신. 아니, 우리 인천 아시안 게임, 평창 올림픽, 그 전에 월드컵 난리 났었잖아요. 일본 안 그래요. 지금 왜 그럴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게 도쿄 2020년 올림픽 올해 일어나지만 그냥 2020이라고 불러요. 엠블럼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32회 도쿄 올림픽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코로나로 인해 1년 연기된 거예요. 이게 원래 작년이었는데. 그리고요, 1940년 올림픽을 유치했어요, 일본이 옛날에. 근데 그때 전쟁으로 취소되고 다시 재개최한 거예요. 일본은 이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취소는 안 돼! 계속 이랬습니다. 근데 취소한 게 나을 뻔했어요. 2013년 IOC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일본이다, 이렇게. 요거 기억하십시오. 2013년. 자, 올림픽은요, 간단하게 공부하게 넘어갈게요. 어떤 유래가 있는지. 원래 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올림피아 신전 앞에서 경기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원 후 349년 황제가 이단이라고 폐지해요. 왜냐? 올림피아 신전 앞에서 했으니까. 이 황제가 누구냐? 기독교를 국교로 인증한 최초의 로마 황제였어요. 이해가 되셔요? 이렇게 꽉 막혔다고요. 그 당시에 올림픽이 2단이래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고대 오전 경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달리기, 레슬링, 멀리기, 뛰기, 전차 경주, 장거리, 3종 달리기, 종합 격투기, 판크타 라티온이라고. 이거 되게 무서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절하거나. 자, 이 딱 경기를 보니까, 올림픽 종목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전쟁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 도시국가들끼리 전쟁할 일 있잖아요.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면 어차피 서로 손해니까. 전쟁하지 말고 전쟁 대신 우리 룰을 만들어 전쟁하자. 올림픽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도시국가들끼리 총 들고 칼 들고 경쟁하지 말고 도시국가들끼리 싸울 일 있으면 달리기 하자. 원반 던지기 하자. 창 던지기 하자. 레슬링 하자. 그거예요. 올림픽 기본 정신이. 그래서 이게 올림피아드 신전이에요. 이 신전 앞에 모여서 사람들이 막 뛰고 달리고 이랬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요, 신 앞에서 하는 경기잖아요. 그리고 전쟁 대신에 하는 경기잖아요. 반칙하면 사형이에요. 노예 만들거나 사형이에요. 반칙하면. 되게 엄격했어요. 자, 그런데 1894년 프랑스 귀족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런 게 있었네? 왜냐하면 1894년이 언제냐면 1차 세계대전이 막 생기기 직전에, 세계가 막 서로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 위기에 처했을 때, 야, 우리 전쟁하지 말고 옛날에 이렇게 전쟁 대신에 스포츠로 나라끼리 싸웠대. 그거 하자라고 IOC 세계올림픽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1회 올림픽 대회를 1890년 개최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때문에 못해요. 조금 개최가 늦었어요. 올림픽은요, 자, 이분이 쿠베르탱이에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아마 배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올림픽 정신을 딱 정립을 했어요.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다. 뭐냐? 평화, 인류의 신체 능력 함양, 공정 경쟁, 탈정치, 화합. 이렇게요. 간단하게 전쟁하지 말고 우리 스포츠로 싸우자, 경쟁하자, 우리 기계들 쓰고 뭐 총칼 쓰고 대포 핵폭탄 쓰지 말고 인간의 신체적 능력으로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게임의 룰 안에서 경쟁해보고, 경쟁 끝나면 평화, 인류의 화합으로 우리 악수하고 같이 축제하자. 그래서
올림픽 폐막식 보면요. 선수들 막 신나서 난리가 나고 술 먹고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림픽의 기본 정신입니다. 요걸 어기면 IOC에서 되게 엄격히 제재해 왔었어요. 왔었어. 자, 이제 보십시오. 프랑스 2020 도쿄올림픽 뇌물 공여 의혹 일본 올림픽위원회장 수사 2019년도. 즉 뭐냐? 아까 2014년도에 자, 도쿄올림픽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뇌물 먹였다고 프랑스 검찰이 수사 결과 밝혔어요. 그리고요. IOC 위원 아들에게 37만 불 송금. 이거는 일본에서 밝혀낸 거예요. 일본 수사청이. 그리고요. 도쿄올림픽 뇌물 사건 주범 650억 자금 흐름했다. 이거는 미국에서 했어요. 각국의 수사 당국들이 2013년에서 자, 도쿄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일본 놈들이 뇌물을 먹였다고 걸 밝혀냈어요. 자, 공정한 경쟁이 아니죠. 올림픽 정신에 위배돼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시작이. 그리고요. 예, 뇌물은 그래서 사람들이 뇌물 올림픽이라고 놀렸어요. 뇌물 올림픽 맞잖아요. 뇌물을 얼마를 먹인 겁니까 지금 이게. 거의 조 단위의 뇌물을 움직인 것 같아요. 전체를 다 보니까. 그렇게 일본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뇌물 올림픽이고. 자, 또요. 이거 보십시오. 2011년도에요. 올림픽 결정되기 2년 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합니다. 기억나시죠?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대지진이 3월 11일 날 있었는데 대지진 나고 쓰나미가 몰려와요. 그 대지진 때 원전은 버텼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쓰나미가 물을 넘어오면서 다 정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 펌프가 작동을 안 하니까 원전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 후에 2년 후에 도쿄에서 올림픽을 한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도쿄올림픽은요. 후쿠시마 부흥 올림픽이에요. 우리 일본 후쿠시마 터졌지? 근데도 이렇게 지금 멀쩡해? 10년 만에 우리 다 복구했어?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올림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후쿠시마에 폭발하는 사진이에요. 그 당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1호기, 2호기, 3호기가 다 폭발해버렸어요.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여파가 어떻게 됐느냐? 자, 이거 먼저 보세요. 1995년도. 되게 오래된 거죠. 후쿠시마 원전 지진의 이상 핵반응. 이미 조짐이 있었어요. 예,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그때 이상이 있었다고요. 그럼 뭔가 멈추는 거 어쨌든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보세요. 97년입니다, 이번에. 원전 화재로 가동 중단됐어요. 후쿠시마 원전이에요, 이거. 그리고 또요. 예, 연료 누출 의심 원전을 가동 정지. 이건 2002년이에요. 즉 후쿠시마 원전은요. 계속 문제가 있던 원전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원전도 문제 많아요. 누출도 많고 원자로 안에서 원자로 보면 동그랗게 콘크리트를 다 막아놨잖아요. 무덤처럼. 그 안에서 망치가 발견되고 그러고 뭐 구멍이 발견되고 이래요. 문제 많아요. 그거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총체적 부실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폭발하고 보니까 이게 올 7월 방사선량을 조사한 겁니다. 일본 문서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직접. 여기 보시면 여기 새빨간 데 있죠, 여기. 여기가 바로 원전 폭발된 후쿠시마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얀 곳 있잖아요, 하얀 곳. 하얀 곳은 인간이 있어도 괜찮은 곳이에요. 즉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받는 피폭량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노란 거부터는 사람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후쿠시마의 그 경기장에서 야구를 합니다. 헐. 그리고 도쿄가 바로 여기 있어요. 도쿄는 위험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성화 홍성을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바로 밑에서. 그리고 축구를 합니다. 여기서. 등등등 여기가 다 지금 경기장들이에요. 난리가 났죠. 제가 선수들 입장에서 이해가 갑니다. 평생을 준비했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를 뽑히는 것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이렇게 며칠 동안 원자력 피폭을 당하더라도
방사능 당한 데는 할 거야. 이해가 가요. 그래도 일본 측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본 측에서. 정하고 싶었으면 여기 보세요. 이쪽은 괜찮잖아요. 이쪽은 지금 지도상에. 다른 데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 지역이 좀 오염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부산, 울산, 뭐 광주 이런 데서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놈들.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하고요. 심지어 마라톤 코스도 후쿠시마를 지나가게 해놨어요. 후쿠시마에 원래 살던 사람들 원전 폭파한다면 다 다른 데로 피난 갔을 거잖아요. 단 8%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들이 위험한 거 아니까. 근데 거기다 경기장을 짓고 지금 선수들을 뛰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 보십시오. 도쿄 올림픽 선수촌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식자재를 매일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고기, 여기서 잡는 물고기, 뭐 농수산물 다 제공하고 있어요. 왜냐? 후쿠시마산 괜찮아요. 선수들 먹어봐요. 괜찮아요. 아니, 방사능이 무서운 게요. 지금 먹는다고 지금 독극물이 아니잖아요. 언제 발병될지 모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엑스레이는요. 엑스레이도 방사능이 내 몸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아주 미세한 양이 지나가요. 근데 이걸 피폭이라 그러거든요. 피폭을 외부에서 당하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자, 이거 보세요. 방사능 우럭 잡혔어요. 후쿠시마 앞에서 방사능이 다른 허용치보다 5배 이상 높은, 그래서 약간 기형이 된 우럭이 잡혀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후쿠시마에 있는 꽃들이에요. 이미 다 이렇게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수들에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친 소리죠, 이거.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선수는 어떡합니까?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게 방사능 물질이에요, 요게. 가운데 있는 게. 그런데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방사능이에요, 이게. 이게 체외에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아까 그 우럭을 먹었다 쳐봐요. 그러면 위 속에서 장 속에서 아까 그 기형되는 우럭이 이런 걸 먹었을 테니까 체내 피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 피폭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 옛날에 라돈 침대 기억나십니까? 그 호흡기를 조금 들이마셨다고 전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조용히 해요. 왜?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언론을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뚜둥. 너무 잘했어요. 이거 보십시오. 예. 태극전사들 뒤에는 든든한 한식 도시락 특공대가 있다. 후쿠시마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요. 예. 한국 선수는 이태리 모텔에 임차해서요. 하루 400개 도시락을 만들어서 선수들에게 공급합니다. 우리 거 식재재 갖다가. 그리고 만약에 일본산이다. 그러면 일본산에도 후쿠시마산을 걸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지 식재료를 모두 방사능 검사하는 거예요, 다. 괜찮은 것만 해서 우리가 도시락 해서 선수를 먹이기로 했어요. 대한체육회 완전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선 도시락 먹고 지금 올림픽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이게 도쿄올림픽입니다. 일본 새끼들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일본 내에서도 애들 소화백혈병, 돌연변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도 강행하고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후쿠시마 부흥올림픽이래요. 이거는. 올림픽에 정치적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탈정치라 그랬잖아요. 예. 올림픽 기본 정신에 위배된 겁니다. 그래도 해요. 일본 놈들은. 참 멍청해요. 자,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한국은 올림픽에서 평창에서요. 우리 남북 단일팀이 있었잖아요. 한반도기 같이 파란 거 흔들었어요. 근데 거기 독도 찍었다고 일본 놈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IOC가 니네 독도는 빼라 우리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어. 왜? 그래, 알았어. 하고 뺐어요, 그냥.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일본은요, 독도도 집어넣고 남쿠릴 열도라고 이거 중국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넣어버렸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일본 마라톤 코스를 설명하는 지도가 있을 거잖아요. 올림픽에. 거기에 독도를 박아 넣어놨다고요. 이 새끼들이.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우길기 응원을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우길기가 뭡니까?
그거 일본 애들이 그거 들고 뭐 대동해 공영 제국 만든다면서 우리나라 다 먹고 우리나라 할머니들 위안부로 끌고 가고 우리나라 할아버지들 강제징용 끌고 간 그 깃발이잖아요. 우길기. 그거를 지금 조직위원회가 응원을 허용했어요. 도쿄에서. 미친 새끼들이죠, 이건. 여러분, 서양에서 특히 유럽에서 나치 깃발 아시죠? 하켄크로이츠. 그거 들었다가는 큰일 나요. 경찰 잡아가고 그 전에 일단 주변 사람들 주먹으로 다 패버려요. 미친 새끼라고. 경찰이 그러면 팬 사람 뭐라 그러지 않아요. 나치 그거 든 사람 끌고 가요. 근데 일본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일본 새끼들은.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가 가만히 안 있어요. 한 방 먹이기 시작합니다. 구남도 아십니까? 구남도? 하시마 섬이라고 왜 그 섬 전체를 콘크리트를 발라놓고 우리나라 할아버지를 강제징용 끌고 가서 섬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해저 터널 뚫어가지고 석탄 캐던 거기 있잖아요. 거기를 일본 애들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답답한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허용해줬어. 약속. 원래 그거 우리나라가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케이 해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 가능해요. 근데 일본이 야 여기다가 우리가 강제징용 하는 거 다 쓸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응 그래 해. 일본 놈들의 약속을 믿고 허락을 해줘버린 거예요. 지킬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일본 놈들 그 하시마 구남도의 팻말에다가 강제징용 얘기 1도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보십시오. 예, 유네스코 감독관이 거기 가서 올림픽 다음 주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가서 그걸 본 거예요. 여기 팻말에 강제징용 다 빠졌네. 일본 니네 강력히 경고한다. 이거 빼버리면 이거 다시 안 채워놓으면 다 취소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잘된 일이죠. 이게 무서운 게요. 이미 전 세계 뉴스로 우리나라에서는 뉴스가 잘 안 나요. 이게 진짜 더러운 새끼들이. 우리 기레기들과 포탈에서 이런 걸 안 내요. 전 세계 뉴스에 다 났어요 지금. 이게 뭔 소리냐. 세계 관광객들이 만약에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으면 그 구남도에 그걸 보면서 아 얘네 일본 놈들이 빼먹었네 라고 다 유네스코의 시각으로 구남도와 일본 유산들을 볼 거라고요.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유네스코 경고받은 일본 알고 봤더니 우리 외교부와 문화체육부가 죽도록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저 유네스코 일본인이 만든 팜플렛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찍어서 팩트체크를 다 한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봐라. 우리나라 강제징용에 끌려갔고 이런 게 있었고 일본이 이렇게 옛날에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전을 벌인 거예요. 우리 독도도 지금 홍보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홍보전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유네스코 문화유산 그 관계자가 바로 온 거예요. 지금 달려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주 우리 정부가 정말 잘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고 이 두 개 다 일본 놈들이 약속 안 지켰다. 유네스코가 경고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우리 정부가 잘했다. 뉴스에서 본 적 없으시죠? 보도를 안 해요. 특히 포탈엔 다음이나 뭐 네이버 같은 포탈 메인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게 짜증나는 겁니다. 이게.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너무 이뻐요. 현재 우리나라 선수들 대충 230여 명이 일본의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태극기 막 걸고 도쿄 팀 코리아 막 걸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보세요. 여기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예요. 여기 어디라고요? 도쿄에다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습니다. 누구 생각나세요? 이순신 장군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요. 그쵸? 그거잖아요. 예. 그걸 해서 이렇게 딱 펴놓은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 한 방 제대로 먹였어요. 그랬더니, 예. 이거,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사옵나이다. 라고 딱 걸어놓은 거예요. 아주, 정말, 우아하게 잘 먹인 겁니다. 우아하게. 일본 놈들이 자꾸 역사 왜곡을 하고, 뭐 이렇게 독도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구남도 하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이거 돈 모아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쿄올림픽위원회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거 철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니네가 뭔데? 우리나라 영웅이고 우리나라 역사적 팩트야. 니네가 뭔데? 이렇게 대응했답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예. 아주 잘해서 칭찬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순신 메시지 연상되는 한국 다 뒤집자면서 반일을 상징하는 판부를 것이래요. 뭐? 지나가면 또 쳐들어서 우리가 무찌른 건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침공한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 쳐들어서 우리가 무찌른 거잖아요. 예. 아주 잘했습니다. 혹시 옛날에요, 관함식이라고 기억나시죠? 관함식?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해군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하고 다른 나라 해군들 초청해서 함께 쇼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함정 있죠. 그것도 대통령이 타는 우리나라 배, 1호 배에다가 뭘 걸었냐면은 이순신 장군님의 깃발을 딱 갖다 걸은 거예요. 예.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잘한 거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걸 본받았나 봐요.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인류애가 없는 올림픽이에요. 아니, 보세요. 역사 왜곡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피해를 줬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과,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인류애 없는 올림픽. 올림픽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큰일 났어요. 예, 개막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일본에서 지금. 도쿄에서만 대충 2,000명이 넘었대요. 도쿄에서만. 근데 더 웃긴 거요. 도쿄 하루 1일 검사량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00명이에요. 8,000명 검사했는데 2,000명 나온 거예요. 코로나 폭발한 거예요, 거기 지금. 우리나라는 하루에 10만 건 넘어가요. 20만 건 검사해요, 지금. 자,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도쿄올림픽 입국 우간다, 세르비아 선수단도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입원까지 했어요, 선수들이 지금. 이게 지금 도쿄예요. 일본 모든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인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지금 마지막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예. 그래서 도쿄올림픽 무관주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뜻하지 않게 퇴출된 우길기. 얼마나 좋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도쿄올림픽위원회에서 자, 우길기 관중 응원 허용합니다 했잖아요. 우리가 열받아서 발끈했자 그랬잖아요. 근데 관중 없어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관중 없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길기를 퇴출시켜버렸어요. 나이스. 예, 나이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따위로 심보를 쓰니까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자, 이게 보세요. 브라질 리우 시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2016년 있죠. 2016년 올림픽 때 1조 4천억 원의 관광객이 왔어요. 즉 다른 거 다 빼고 그 4년 전 브라질 올림픽 때 1조 대충 1.5천억 원의 관광 수익을 얻었다고요. 입장권 판매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리고 또 이제 중계권도 판매하잖아요. 다 빼놓고 올림픽 하니까 가서 막 관광객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에드포로도 가고. 그 관광 수익만 1조 5천억을 했는데, 자, 지금 일본 현재 원전 터져, 코로나 터져, 관광객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관중도 못 들어가는데 가겠습니까? 최소 2 이상의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관중 경기죠. 티켓값만 총 1조가 나와요. 뭐 9천 얼마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손해예요. 즉 일본은요, 최소 2, 3조 이상의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올림픽을 이렇게 강행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지난주에 입소스라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세계 28개국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뭘 했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과연 도쿄올림픽을 해야 되느냐? 평균 57%가 하지 말자. 하자가 43%. 하자가 평균이. 자,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밑에 줄 보세요. 그러면 도쿄올림픽을 제일 반대하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예, 무려 86%가 반대해요. 뭐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죠. 피해받은 게 많으니까, 감정이 많으니까. 그러면 2등으로 도쿄올림픽을 반대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이게 웃겨요. 일본이에요. 예, 무려 78%가 반대해요. 일본 국민들이. 이게 뭔 소리냐? 우리는 올림픽보다
지금 코로나, 경제, 그리고 또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한데 무슨 하고 있느냐? 여러분, 후쿠시마시, 도쿄시 시장이 여기 우리 관중들 오는 선수 외에 관중이나 관광객 오는 것 우리 반대한다라고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즉 일본 사람 국민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올림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요, 코로나 올림픽이에요. 코로나 올림픽. 아마도 올림픽 정신에 위배될 예정입니다. 왜냐? 여러분, 선수촌은 컨트롤이 안 되는 곳이에요. 올림픽 같은 게 있으면요, 선수촌에서 흔히 얘기하는 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다 신체 건장한, 그것도 청년들, 다 선남 선녀들 선수촌에 묶어놨어요. 경기는 낮에 해요. 그래서 선수촌에 콘돔을 비치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밀접촉이 일어날 수 있어요. 벌써 우간다 선수들이 걸렸는데 아까 보셨죠? 다른 나라 벌써 감염되기 시작한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자들도 지금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코로나 폭발하는 올림픽이 될 겁니다. 이 시기에 개최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도쿄올림픽이 폭망할 거고요. 원래 일본 경제 부흥, 그리고 후쿠시마 부흥,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따르게 됐고 이게 폭망하게 됐습니다. 정말 쌤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것들 언론에서 다루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정치인들은 올림픽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 가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평창 올림픽 때 전 세계에서 30여 개국의 대통령 및 총리 정상들이 왔었어요. 그때 정상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때. 근데 도쿄 올림픽 때요, 단 한 나라의 정상만 옵니다. 프랑스, 마크롱. 왜냐? 이 다음 올림픽 있죠. 2024 올림픽 개최지거든요. 다음 올림픽이기 때문에 올림픽 깃발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참석합니다. 그 외에 모든 나라 대통령이 다 나와요. 왜? 가봤자 코로나하고 완전 위험하니까. 그런데 일본 이 개새끼들이 갑자기 뉴스를 흘려요. 일본 자기들 신문에. 이 올림픽 기간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스가 총리하고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즉각 반박합니다. 아니, 그냥 우리 외교부 말단 단계에서 서로 협의나 한 거를 왜 이렇게 까는 게 어디냐. 엄청난 결례거든요, 이거. 일본 놈들이 이렇게 해요. 왜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까면 니네가 올 수밖에 없어? 아니라 다를까. 일본 언론에서 그렇게 깠어요. 지금 청와대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올림픽 기간에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깠어요. 그랬더니 제가 싫어하는 당과 제가 싫어하는 기레기 새끼들이 뭐라고 논평을 냈냐면,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간 회복에 좋은 단초가 될 것이다라고 정상회담해라 이렇게 지랄하고 있어요. 미친 거죠, 이거는. 청와대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얘기된 거 없고 아마 외교부에서 한 모양인데 아직 우리한테 보고도 안 올라왔고, 그리고 만약에 한다 해도 우리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1. 위안부 문제. 2. 저 군함도 이런 문제. 독도 영유권 관련된 문제. 여기서 니네가 확실하게 응답을 주지 않으면 우린 갈 수 없다. 그게 정확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일본 놈들이 이렇게 올림픽 가지고 막 지랄을 하고 진상을 떠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놈들이 나쁜 놈입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를. 이게 포인트예요. 김구 선생님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에게 총알 한 발이 있으면 저 외놈들보다 외놈들 앞에 붙어 사는 그놈들을 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제일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일본 사건 있을 때마다 누가 일본 편에 쓰는가? 지난번에 일본 수출 규제 할 때마다 누가 우리를 욕하는가? 누가 잠잠하자고 하는가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